작은 오빠가 치매 걸린 엄마를.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 엄마입니다. 얼마 전 친정엄마 생신 때문에 개포동을 다녀오고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아빠는 별세하신 지 몇 년 됐고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친정엄마는 거동이 점점 불편해지시고 치매도 진행되고 계십니다. 이런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저번 설날에 우리 칠남매는 엄마를 모실 방법에 대해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막내인 저는 오빠 언니들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큰오빠가 먼저 수도권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어떠냐고 먼저 얘기를 했고, 작은 오빠가 강하게 자기 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주장해서 개포동 작은 오빠네 집에 엄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 새언니께 너무 고마워서 자주 찾아가겠다고 하였고 울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올라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들 단톡방에 작은 오빠가 쓴 글이 올라왔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모시기가 너무 힘드니 낮에는 데이케어 센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설을 알아보니 비용이 제법 드니까 형제들이 함께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이럴 거면 왜 모시고 간다고 했냐면서 넷째 언니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전화 그만하고 끊으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예상했던 일 아니냐고 하면서 남편은 한 달에 50만 원쯤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당신이 못 모시는 거 둘째 새언니가 모시는 게 어디냐고 하면서 위로 5명 있는 형님들께 내가 전화할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소란스러웠지만 6형제가 각자 50만 원씩 매달 300만 원을 작은 오빠에게 보내주기로 하였고 남편이 이번 달 초에 2번째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 토요일 날 개포동 작은 오빠 집을 다녀온 후 너무너무 속상해서 집에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엄마 생신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큰오빠가 생신을 당겨서 하는 건 괜찮다고 해서 토요일에 시간 되는 형제들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미리 가족 톡방에 둘째 형님네가 음식 모두 준비하면 힘드시니 자기가 음식을 좀 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근무가 있어서 퇴근하고 부랴부랴 빵집에 들려 엄마가 좋아하는 고구마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작은 오빠 집 골목길에 접어드는데 남편이랑 애들이 미리 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반기며 뛰어왔었고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했다고 조잘거렸어요. 왜 아직도 안 들어가고 있냐고 물어보니 우리 집이 제일 일찍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둘째 형님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식구들 다 올 텐데 집에 아무도 없다고 좀 어이없어 하다가 남편에게 음식 뭐 해왔는지 좀 보자고 하니까 별거 없어 하면서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식구들이 하나둘씩 작은 오빠 대문 앞에 모였고 조금 있다 저 멀리서 작은 오빠가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몇 분 차이로 새언니가 오시고 엄마를 모신 센터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썰렁하지? 왜 이렇게 휑한 느낌이지? 온기는 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새언니는 아침밥 남은 거 있는데 버리기 아까운데 그거 먹을까요? 이러고 있고 넷째 언니는 주방 한번 쓱 보더니 언니 쌀 어딨어요? 이러고서 바로 밥 안 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셋째 형부랑 차에서 음식 해온 거 나르고 있었고 오다가 마트에 들려서 샤인머스켓까지 사왔더라고요. 그렇게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다들 박서방 음식 진짜 맛있다 라고 칭찬하니까 남편은 얼굴 빨개지고 저도 덩달아 으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오빠가 술이 좀 되었는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아니면 누가 엄마 모시냐고 하면서 엄마가 센터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감옥 같은 줄 아냐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다들 돈 내는 거 불만 있냐고 고함치더라고요. 엄마가 옆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형님 그만하시라고 하며 남편이랑 형부들이 막 말리기 시작했어요. 큰형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당구나 치러 가자면서 남자들 전부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는 계속 앉아있었던 게 힘드셨는지 침대로 가서 누우셨고 누워있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저 포함 7이나 되는 자식이 진심으로 모시려는 놈이 하나 없다니 너무 죄송스럽고 울컥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술 안 마신 우리 집이랑 넷째 언니 집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넷째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작은 오빠네 냉장고에 먹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평소에 엄마한테 뭘 먹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이 집 냉장고 뒤졌어? 라고 얘기하니 음식 차리다 본 거지 뭘 또 뒤졌다고 하냐? 며 화를 냈고 솔직히 우리한테 돈 받은 거 다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 거 아냐? 박서방이 음식 안 해왔으면 엄마 생신 때 치킨 시켜 먹을 뻔했겠다. 진짜 엄마 학대하는 거 아냐? 더 이상 저는 듣기 힘들어서 언니 제발 이라고 크게 소리쳤고 옆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인상을 써서 내일 다시 전화할게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속에서 진짜 천불이 올라와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에 다 와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만 괜찮으면 애들도 할머니 좋아하니까 장모님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이어갔어요. 퇴근하는 길에 사회복지관을 지나서 오는데 어르신들 승합차에 태우는 시간이랑 맞다면서 내가 뛰어오면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장모님 도착 시간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 하면서 또 푼수처럼 울어버렸네요. 데이케어 센터랑 사회복지관은 다르지만 모두들 꺼려하는 걸 사위가 해주겠다니 너무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고요. 이 얘기를 병원 동기한테 얘기했더니 남편 칼퇴해서 바람필 일은 없겠다며 농담하네요. 못난 막내딸인 제가 엄마를 잘 모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